자, 이렇게 중요한 사고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핵심이 되는 언어 자각력, 관점 획득력. 이 언어 자각력은 이중 언어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에 대한 언어 자각력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언어 자각력을 갖고 있는 인재. 관점 획득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죠. 관점 획득력이 높은 아이들이 시험도 잘 봅니다. 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점 획득력은 언제 키워지나요? 보통 놀이를 통해서 엄마와의 역할놀이, 주로 역할놀이를 통해서 유아기 때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읽을 줄 알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되나요? 독서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삼촌이 5살짜리 조카랑 놀아준다고 하는데 5살짜리 조카가 내가 슈퍼맨 할게, 삼촌이 악당해, 슈퍼맨 놀이 하자고 빨간 수건을 목에 두르고 왔어요. 근데 삼촌이 아니 그게 무슨 슈퍼맨이야 하고 아이 눈높이 못 맞추고 그러고 있는 삼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삼촌들은 대부분 백수입니다. 백수. 왜냐? 면접에 가면 떨어져요. 면접관이 그 질문을 왜 하는지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거를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독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검증된 교육법은 지금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요? 다들 예측하셨겠죠? 네,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를 하면 저자의 입장에서 또는 주인공의 입장에 돼보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자, 이 독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작년 2월에 발표된 MIT의 그 아티클에서 그게 임상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그 학생의 사고를 할 때 나오는 뇌파를 측정하는 그런 장갑을 끼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자, 휴식, 릴렉스 할 때 뇌파가 다 죽어 있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TV를 볼 때 다 죽어 있어요.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일수록 우리는 사고를 안 합니다. 이렇게 떠먹여주는 것들은 우리의 사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뇌파가 죽어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를 볼 때는 우리 뇌파가 죽어 있어요. 사고를, 뇌파는. 근데 해리포터 책을 읽을 때는 뇌파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근데 뇌파가 죽어 있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클래스입니다. 수업 시간.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고력이 동반이 돼야 습득이 되는 언어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스타 강사가 나와서 기가 막힌 강의를 해준다고 그때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언어 능력은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게 다른 과목은 뭐 다른 경우이겠지만 언어는 스타 강사의 강의로 내가 영어 능력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실험을 할 때, 숙제를 할 때 다 뇌파가 살아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과정을 통해만 언어라는 거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스티븐 크라센 교수의 일경미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이 왜 권위가 있냐면은 임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방법론 주장이 있었지만 이분은 리딩을 통해서 습득된 어휘가 우리의 사고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고력은 어휘의 양과 비례하지 않습니까? 아는 어휘의 양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휘를 많이 외우면 사고력이 향상이 되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책을 1시간 읽을 때마다 토익 점수가 올라가고, 이거 일본에서 임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독서로만 토플 점수가 어떻게 올라간다라는 임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강의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독서는 가장 좋은 영어 습득의 방법이 되는 거죠. 영어 말하기는 연습의 결과가 아니라 읽기와 듣기의 결과물이다. 맞습니다. 이젠 회화가 중요하다고 해서 말하기 연습을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는 식의 그런 드릴, 훈련이 아니라 충분한 인풋을 주면은 언어는 자각해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스스로 발현이 되는 능력입니다. 내가 넣어주는 능력이 아니라 아이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형성이 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관점 획득 능력은 독서로 키워진다. 이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중 언어자로 키워야 돼요. 바이링구얼은 뭐예요? 나 영어랑 한국어에 능통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바이링걸이 아니에요. 바이링걸은 영어를 얘기할 때는 영어로 사고를 하고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한국어로 사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머리에서 계속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 감각이 독립적으로 형성된 사람을 바이링걸이라고 하고, 그 바이링걸은 절차적 기억을 통해 언어 자각이 형성된 사람,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능력인 관점 획득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점 획득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남북 대화가 그동안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안 되는 거였죠, 그동안은. 예. 그래서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능력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제 1부 강의를 마치고 2부에서는 언어 자각력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길러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 하는 방법대로는 언어 자각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던 학습 방법 전부 다요. 문법책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그 방법대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언어 자각력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